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74년생 또 호랑이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갑인년 임신 월 경자일에 태어나셨네요. 대운이 정화 대운인데요. 정화는 정관이 되겠죠. 그리고 2024년 갑진년이 와 있습니다. 갑진년에는 경금일간의 목은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재물도 되지만 아버지도 되겠죠. 또 행제톤도 되죠. 행제톤. 토는 편인으로서 어떠한 기술, 공부, 어떤 문서가 되겠죠. 또 어머니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어머니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24년대는 재해와 인수에 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같이. 근데 51세 말에 정관대원에 들어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또 신랑과 이렇게 남편과의 어떤 그 뭐라고 그래요? 잦은 말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충돌 같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운에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가정에는 좀 충실하지 못하고요. 이게 소홀하다는 거죠. 소홀. 그리고 남에게 잘하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에는 남에게 잘하다 보면 내가 집안에 신경을 안 쓰다 보면 남편과 좀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가정에 소홀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또 잘못하면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빚을 질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남에게 잘하려면 꾸미고도 다녀야 되고 남에게 베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빚을 지게 되는 형상국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럴 때는 이제 뭐 이혼수도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이혼수도 있다. 왜? 서로가 편하지 않잖아요. 일단 집안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로 불평불만 이야기하다 보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잘못하면 이혼수까지 가는 상황. 그런 형태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의 어떤 대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면 좋겠죠. 솔직히 마음을 내놓으면서 이게 솔직한 마음을 서로 털어놓으면서 서로 탓하기보다는 남의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운을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24년대는 이제 편재, 재물과의 어떤 관계인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반기 되면은 어떤 뭐 땅을 샀다면 땅과 관련된 어떤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왜 만약에 땅이 얼마 주고 샀는데 내려가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로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여자니까 시댁에 뭐 어떤 그 조상일로 그러니까 뭐 제사상도 길 수도 있고 어떤 묘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되는 그런 일로 싸울 수도 있고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시어머니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대는 내가 재물을 쓰는 형태예요. 쓰는 형태.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대운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일에 뭔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에 대한 것에 대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2024년에는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53세까지는 남편의 하는 일이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편이 방해하는 그런 일로 내가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운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운에서도 재물이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때 상반기에 재물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가는 형태, 대운에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들어와 봤자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투자를 한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돼요. 이게 투자했으면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 이득을 보지 못하는 형태도 되기도 합니다. 자, 86년생 남자분이시고요. 39세고 지금 현재 경금일간에 간목대원에 와 있네요. 간목대원은 편제대원이 됩니다. 편제. 편제는 아버지도 되지만 재물도 되겠죠. 그런데 2024년에도 편제대운이면서 또 아버지 재물이 되네요. 그럼 아버지와 재물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죠. 또 토는 편인이니까 문서도 되지만 또 어머니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술, 어떤 공부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과 관계된 일들이 24년도에 일어나는데요. 경금일간의 간목대원의 편제대원에는요. 어떤 그 아버지 혹시 이제 뭐 아버지가 아프셔서 뭐 유산을 남겨갈 수도 있겠죠. 아버지와 인연이 끝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떨어진다? 그러면 뭐 결혼 안 했다면 결혼할 수도 있겠죠. 결혼 안 했다면 아니면 아버지가 혹시 아파서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어떤 사람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산 문제로 또 어떤 문서 문제로 그걸로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거나 왜냐면 그건 이제 형제간에 나눈다거나 어떤 아니면 아버지가 돈을 글쎄 남겨놓고 가셨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승진수가 있거든요. 승진. 올해는요. 승진수가 있는데, 재물을 쓴다? 재물이 나가면서 어떤 승진이 들어오는 거?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승진운에 내가 재물을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승진하게 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 혹시나 직원들에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랫사람 부하 직원에게요. 내가 좀 겸손도 하고 또 그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준다면 앞으로 기다리는 좋은 운이 오거든요. 그 운을 잘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또 직원 내가 높은 곳에 있다 해서 직원들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재물로 회사에서 또 재물과 관계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라면 내게 문제가 좋은 운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또 잘못하면 나쁜 운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좋은 운으로 흘러가는 운이 올 때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을 잘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잘 하셔야 되겠죠. 또 이제 부모와 헤어지는 어떤 운이 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남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내가 손해보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부부지간에 이제 혹시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 부부지간에 아버지와 떨어지는 어떤 이렇게 헤어지는 운이 오는데 어 남편이 이게 여기가 남자잖아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다 해서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데 나가서 살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운에 아버지와 헤어지는 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운이 왔기 때문에 부인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내가 따로 나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다가 아버지에게 또 안 좋은 일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서 몇 년간은 지내야 되는 운으로 되기 때문에 부인 탓하지 마시고요. 또 부모한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아버지를 설득을 잘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지혜로운 쪽으로 설득을 잘해서 이렇게 인연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같이 살기 싫어서 뭐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 대화를 잘 해서 부모의 마음을 설득을 시켜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운으로 바꾸는 현상국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마철에요. 선산에 묘지 관리, 쌍남으로서의 어떤 묘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마철에 혹시 유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이게 선산에 어떤 묘지가 혹시나 잘못 관리를 해서 유실되는 형상국이 생기기 때문에 또 장마철에도 묘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부모 어떤 분들은 그렇게 유고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같은 거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8년생 27세 여자분이시고요. 무인년 병진월 병신일에 태어나셨네요. 대운이 개수대운에 병일간의 개수는 정관이 되겠죠. 정관은 여자에게는 직장도 되지만 남편,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남친이겠죠. 남친. 그리고 내 자존심, 명예 그런 게 다 되겠죠. 이제 개수일간에는 어떠한 누가 도움을 주어서요. 누가 도움을 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빽이 생긴다. 빽.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빽이 생기는데요. 누구 도움으로, 이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 어떤 도움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점이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럴 때는 남친이 없는 사람은 남친이 생기겠죠? 또 남친과 그러니까 남친이 도와줘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승진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어리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다 틀리니까 자기 환경에 맞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욕심이 생기거든요.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혹시 남친을 만나게 되면은 남친에 대한 믿지 못하는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의처증이라기보다는 어떤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가 왜 갖게 됐는지, 왜 내가 이러지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아니더라도 어떤 시기점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이런 마음을 쓰기 때문에 내 마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뇌 관리죠. 뇌. 어떤 남친이 혹시 사귀다가 다른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나도 모르는 그 남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쓰기 때문에요.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걸로 또 싸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친과 또 헤어지는 어떤 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 운이 지금부터 남친에 대한 어떤 믿지 못하는 마음을 내가 왜 생겼는지 한 번쯤은 또 나를 한번 나를 이게 내 마음을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한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24년도에는 편인대운이죠. 또 식신대운이고요. 어떠한 공부할 계기가 생긴다. 또 기술, 습득하는 계기.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거를 따려고 하잖아요. 아마 딸 수 있을 것 같다. 대운이 정관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요. 또 시험도 보려고 하겠죠. 시험도 되니까. 그러면 어떤 시험에 그런, 일단 대운이 관대운으로 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아마 그거 딸 수 있지 않을까. 시험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력을 3배를 하셔야 돼요. 3배. 그래서 내가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면요. 남은 쉽게 딸지 몰라도 나는 그 3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욕심, 질투 이거를 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20평짜리 샀다. 그럼 나는 30평짜리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돈 1,000만 원을 벌었다. 나는 1,500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런 어떤 경쟁심?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현상에 맞게 거기에 감사하면서 조금 마음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좀 내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머리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어떤 경쟁심만 없애면 되고요. 욕심만 없애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계기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조금 고통스럽게 좀 스트레스, 질병 이런 걸로 또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일하기 싫어진다거나 하던 일도 멈춘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반기에 그런 형상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마음 공부를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좀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나는 나대로 인정해주고 남은 또 남대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떤 비교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특히 내 남자친구하고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의 남친하고 같이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의 남친이 나에게 뭐뭐 해줬다 그러면 내 남자친구에게 나도 해주라 누구는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안 해줘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내가 이제 그 욕심 질투 때문에 빚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빚.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마라.
대출 받아서까지 내가 과욕을 부리면 나중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자기 지혜로운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62년생 63세시고요. 남자분이신데요. 인민년에 병호 월에 개사 일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대운이 지금 현재 자수대운에 60, 62, 63, 64, 65, 66, 63 자수대운에 와 있네요. 자수는 비견이 되죠. 개수일간의 비견이 됩니다. 자, 갑진년에 2024년에 갑목은 성간이 되면서 또 정간이 되죠. 진토는요. 그러면 상간과 정간과 관련된 일, 그러면 일과 또 자식과 어떤 명예, 직장 다니면 어떤 승진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련된 거, 이런 일로 조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현재 비견대원에는 내가 어떤 2024년도에 상간이라면 일이죠. 일. 어떤 일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경쟁 구도라 할까?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게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련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게 할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관공서에 어떤 일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신경 쓸 일이 생긴다거나 이제 골치 아픈 일이겠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또 특히 이제 자식이 또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또 신경 쓸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도 생깁니다. 아니면 하반기에 자식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하는 일이 뭐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 일에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거나 자식이 아플 수 있다거나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런 일들. 그리고 현재 이제 대운이 아직 63대운이지만은 앞으로 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뇌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뇌, 치매. 혹시나 치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좀 안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현상국이 기다리는 운이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 오는 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미래 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니더라도 앞으로 온 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소송할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 그게 또 벌어져서 그런 게 소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송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증거 불충분으로 미해결이 된다. 미해결. 그래서 소송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좀 몇 년 있다가 지나가면 그런 현상국이 생기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친구와의 어떤 관계, 지인과의 어떤 관계, 아니면 형제지간, 뭐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게 하려면요. 그리고 이제 또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식이 딴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
실상 꼭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죠. 예. 자식 말을 혹시나 내가 새겨듣지 못해서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왕따를 당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 자식 말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유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후유증이란 게 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오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식과의 소통, 자식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진실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유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잘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나 없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안 좋은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식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것도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대부분 이런 온에는요, 자식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한 번쯤 새겨 듣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직장 다닌다거나 하시면 직장 상사 말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상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와요? 관제수가 오겠죠. 관제수. 관제구설이 온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사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상사가 모른다고 해서 그 말을 실피 듣는다 게 뭐 그냥 얇게 듣고 넘어간다거나 해서 나중에 충돌이 오는 형상국이 생기기 때문에요. 직장 상사의 말, 위에 선배들의 충고 그런 것들을 잘 듣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호랑이띠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